안녕하세요. 의대생 TV 경우. 성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어디에 왔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어느 분만 의사의 1년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주셨던 이제 진노비 산부인과의 심상도 원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호비 산부인과에 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서 원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이제 원장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은평구에 개업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에서 마포구까지 한 3번 정도 자리를 옮기면서 여기 이제 동교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28년 네. 정도 되는 기간을 이제 산부인과로만 이제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혼자서 하고 있고 주로 분만 출산이 주력이죠. 저희가 이제 분만 의사의 1년 유튜브가 되게 잘 됐고 사람들의 반응도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이후로 뭔가 좀 달라지신 게 있으신가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게 뭐 길거리에도 나가면 저거 보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직 제가 어리지는 않아서 달라진 건 없고 산모분들이나 환자분들, 부인과분들이 뭐 오시는 그걸 보고 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먼저 소수고 사실 이렇게 이제 아주 젊은 의사들이시니까 아니 학생이고 이제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이 돈 말고 사실은 어떤 정신적인 응원이나 격려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걸 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만 꼽기가 휘바이처라는 둥, 뭐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나타나셨다는 둥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너무 과도하게 그냥 동네에 평범하게 분만하고 있는 의사일 뿐인데 이제 어떤 일 면만을 보고서 너무 이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의사라고 생각하진 않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경을 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은 뭐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에 어떤 선생님이 뭐 술 먹고 와가지고 선물을 가가지고 욕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술 먹고 와가지고 선물을 친철하고 출산을 돕냐. 근데 그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대체력이 있었단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혼자 병원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거나 당직의사가 그 선생님밖에 없었다. 근데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럼 술이 아니라 더 심한 거라도 와서 더 해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 그러니까 혼자서 운영을 하게 되면 24시간 360을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죠. 스트레스 심하고 생활도 엉망이 되는 거죠, 질이. 그럼 여기 병원 안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크게 관련이 있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병원에서 살고 있는데 혼자서 출산하고 이런 걸 분만을 담당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담되는 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뭐 한 하루 이틀이다, 뭐 또는 일주일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피곤하죠.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산부인과 산과랑 부인과로 크게 나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산과는 크게는 산과와 부인과, 그러니까 뭐 옵스테트릭스, 부인과는 자이너콜로지. 진호비에 대해서 이름 자꾸 물어보는 분들 있는데 진이 GIN의 약자고 이제 오비가 옵스테트릭스 약자 오비인데 산부인과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산과는 다 아시는 대로 임신 출산을 다루는 과를 말하고 전통적인 산부인과가 이거 역할이 컸었는데 점점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면서 산과 영역보다는 부인과 영역이 더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인과는 일반 부인과라고 해서 자궁암 검사나 뭐 초음파 진단, 난소 이상을 보는 이런 것들, 지렴을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부인과고 또 요즘 난임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난임을 보는 분야도 산부인과, 부인과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폐경기에 이제 호르몬 치료하시는 분들, 폐경기 내분비, 그러니까 내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분비 산부인과가 있어요. 자궁암이나 난소암이나 이런 종양학을 다루는 종양학, 이게 다 부인과 영역.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임신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과 영역, 이렇게 보통 나눠지죠. 산부인과는. 원장님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산부인과 개원의로서 살고 계신데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장점
그리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부인과는 그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출산을 도우면서 오는 그런 보람 같은 거죠, 보람. 뭐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쾌유되는 거의 보람은 뭐 어느 과나 다 있는 거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서 품에 안겨드리는 보람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산과 의사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고, 그거는 뭐 내가 어디서 치료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보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보람이죠. 그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가면서 그런 모습도 가끔 이제 데리고도 오세요. 아니 이게 돌입니다 그러면서 데리고도 오시고, 나 커가지고 아장아장 뛰어놀 때 뭐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아 이런 보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보람이 있어요. 큰 보람이. 생명의 탄생 현장에 함께했다. 내가 도왔다 그걸. 반면에 단점은 그것과 똑같은 건데, 네. 그렇게 하기에 너무 일이 고되고 위험하고, 그래서 단점이 생활의 질도 많이 떨어지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점에서는 너무 다른 여러 과에 비해서 너무 일의 강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요, 수준이. 그러니까 일도 힘든데다가 경제적인 것까지 열악하니까 그런 점은 좀 개선이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을 되게 권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제왕절개를 하면은 이제 분만 시간도 짧고 좀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분만을 권장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자연주의라고 하는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풍조를 추종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이제 자연주의 분만법이라 갖고 가급적 의료 개입을 최소한도로 줄이자는 분만법인데, 저는 뭐 거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아무런 의료 개입하지 않고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하는 이 정도까지는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 개입이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정도의 수준으로 최소한도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산과는 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아닌데 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거를 출산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고 생각하면 빨리 출산을 시켜야 되겠다, 제왕절개로. 이렇게 되면 빨리 뭔가 흡입해서 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산과에서는 목표가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느긋하게 기다려라. 정말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제한해서 해라. 제왕절개가 더 좋은 방법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제왕절개가 좋은 방법은 자연분만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협소골반이거나 또는 아기가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빨리 수술로 종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인데, 그 경우가 기록 중에 한 명일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많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50%가 넘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만 과도하게 이렇게 높으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한 것과도 관련된 의료 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법정에서도 제왕절개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는 제왕절개까지 했기 때문에 더 해상할 게 없으니까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 의료 가치에 대한 책임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분만 하다가 만약에 악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왜 제왕절개라고 하는 방법으로 중단을 시킬 수 있었는데 방치를 했느냐. 그래서 굉장히 처벌이 커요. 그럼 결국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요? 제왕절개가 경제적인 수입이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 분쟁으로 연결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산모 입장에서도 제왕절개 흉터 남는 것보다 자연분만해서 하는 게 훨씬 회복이 빠르고, 자연분만한 분들이 바로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지금 이렇게 출산했잖아요. 한두 시간 출면 보고 바로 걸어서 올라온다고요. 외국에 어떤 왕비는 보면 뭐 베란다 나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되 출산하면서 애기 나 바로 한두 시간 뒤에 왕자 안고 이렇게, 이게 자연분만이 다 가진 힘이에요. 제왕절개는 못 일어나요. 하루나 이틀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돼요. 해박적 구조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제왕절개가 저는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매우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라. 제왕절개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료 행위들. 그러면은 산부인과를 뭐 지망하는 의대생들이나 혹은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 자식이 만약에 의과대학은 다니진 않았지만 산부인과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솔직히 선뜻 그래다 좋은 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내 입장에서 진짜 가족이 친가족이 그런다면 그렇게 힘든 과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인데 저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산과라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그걸 평생 업으로 삼는다는 건 그건 추천하고 싶지 않죠. 산부인과라는 걸 이렇게 선택하는 어떤 후배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런 애환이 있고 힘들다, 사실은 힘들지 않고 장밋빛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산부인과는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앞으로 경제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산부인과도 계속 이 상태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점점 나아질 거고 지금 경제적으로 좋다고 하는 말하자 보험과들은 점점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결국은 이 수입 경제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좀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 가치 이게 결국은 이 끌어가는 힘이 될 것인데 이런 점에서 산부인과는 다른 과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괜찮다,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해볼만 하다. 출산하려는 산모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 위한 좀 자질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보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은 알아요. 산부인과 의사나 안과 의사나 내과 의사나 뭐 다 똑같죠. 똑같은 자질이 필요하고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은 머리와 가슴 필요한데 이성과 뜨거운 가슴이 필요한데 이게 균형 있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저처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대 정확한 판단력, 냉철한 이성, 비상한 판단력, 기억력 대체로 가지고 있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뽑았으니까. 근데 너무 우리는 이성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뭐 판단하는 거 냉정하게 할 수 있고 뭐 머리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않지만 오늘 뭔가를 뭐 기억해서 풀어야 된다면 뭐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가슴이 좀 아리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중간 이하예요. 바람직한 의사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는 의사란 머리도 필요하지만 의사가 사람같이 가고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이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의사가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사람 사는 것 같이 같고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갖춰지는 것이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돌팔이 소리 듣지 않도록 꾸준히 동력 자신을 단련을 해야 돼요. 내 가족이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고생했는데 이걸 수술해야 돼? 그러다가 또 방치했다가 안개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 가슴으로서도 같이 이 둘을 조화롭게 이성과 감성이 균형 있게 나가는 것이 좋은 의사예요. 네,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료하고 검사실, 초음파실, 입원실 일부가 있고요.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3층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신생아실 신생아실이에요. 아이가 없죠. 아이가 없는 거는 저출산 여파로 분만이 적은 소규모 병원이기도 하고 또 모자동실이라고 해서 신생아실에 아이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산모가 아기와 같이 있는 걸 더 권장해요. 저기 서학과에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기가 처음부터 엄마랑 같이 있어야지 모유수유도 쉽고 정서 발달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모자동실을 하기 때문에 신생아실은 이렇게 아기 케어하는 거 목욕하고 이런 목적으로만 쓰지 여기서 아기를 계속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분만병원들은 이제 관리 편의를 위해서 이제 신생아실에 아이들이 쭉 이렇게 카트에 이제 있는 점이 있는데 요즘 이제 많은 병원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모자동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이 분만실하고 철분실이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분만실이에요. 오전에 한 번 지금 출산하셨는데 저 처음 들어왔어요. 네. 그냥 일반 침대하고 다를 건 없는데 이제 이거 빼면 다리를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구리옥 침대라고 해요. 그래서 구리옥 침대라고 그런 걸들이 있던데 난 이발소 의자 앉으면서 부끄럽다고 느낀 적은 없거든요. 구리옥 의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발소 목욕탕에 빨가벗고 들어가면서 저는 부끄럽다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치과 의자에 앉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걸 왜 구리옥 의자라고 부르는지 나는 뭘 침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출산하는 것 자체를 다리를 벌리고 하는 것 자체를 굴욕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다 그 일에 적당한 의자, 침대,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침대고
조명은 이게 지금 약간 좀 어둡죠. 이걸 조절할 수 있게끔 이제 돼 있는데 다른 데도 아마 이렇게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병원의 의사들 기준이다 보니까 너무 어두우면 뭐 해응보 조치나 이런 거 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하네요. 병원들이 대학병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조명이 빵빵하죠. 거기다 벽은 또 흰색이고 굉장히 상가 입장에서는 하얀 벽에다 우리가 하얘니까 깨끗하고 좋아 보기는 좋은데 입장에서 이 하얀색에다 약간의 어떤 공포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환한 환경에 자기가 다 노출이 돼서 보는 거 여러 사람 답답하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줄 목적으로 요즘은 좀 어둡게 조명을 약간 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서 조명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죠. 세트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한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그렇게 돼 있겠죠. 그냥 가정집 분위기로. 근데 보통 이제 대학병원들은 이제 신발 신고 다니는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거기줄 침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삭막해 보이긴 하는데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기분 하기 위해서. 네. 안방같이.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하고 보면 사실 저는 여기서 자요. 바로 옆에 침실. 아까 제가 쑥스러웠죠. 여기서 상담했잖아요. 집도 없고 집도 없이 8구 7억의 빚에 여기서 이제 살면서 작업하고 카메라 유튜브. 출산 영상도 찍고 유튜브 찍는 목적은 아니고 원래 출산 영상 찍는 목적이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들고 와서 찍고 이거는 거치 양쪽으로 이제 찍어서 두 개의 편집 싱크도 맞춰야 되고 골치 아파요. 박수도 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잠도 자고 개인적으로 찍을 때는 그래서 찍고 소리 나서 그럼 빨리 달려가서 또 볼까 편해요. 그래도 출근 시간은 1분 산모보러 가는 시간은 10초. 이거 방이에요. 그냥 방을 이렇게 했고 수술실은 이제 그때 영상에서도 다큐 보면서 나왔던 여기 수술실 소개하면 되는데 수술실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죠. 왜냐면 수술을 거의 안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명 정도 수술을 해요. 출산을 한 15분 정도 하면 한 분 정도 수술 10% 정도가 안 되죠. 지난번에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50% 뭐 50%나 10%나 뭐 그게 그거지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성적을 뭐 공부해봤으니까 알겠지만 1등 올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산부인과사가 재앙절개를 하시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위험을 막 감수하면서 진짜 막 쫄깃쫄깃하면서 하는 거. 이거 이러다 만약에 결과가 나빠지면 진짜 다 덮어 쓰는 건데. 애정의 수술실이죠. 익숙한 장비들 쓰고 병원 개인 병원에 있는 거라서 좀 장비도 좀 약간 옹색하고 그래요. 그냥 병원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멋진 이런 장비들은 아니에요. 산부인과 이제 뭐 다리 올릴 수 있게 되는 게 산부인과 이게 침대만 딱 보면 이게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는데 정형외과는 달라요. 침대 생긴 게 내과랑 정형외과나 외과, 산부인과가 침대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산부인과는 이렇게 다리를 올릴 수 있는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리소토미 포지션이라고 하는 자세인데 다리 올리는 게 리소토미. 리소는 이제 돌이라 뜻이고 토미는 자르다. 뭐 아나토미 무슨 뭐 가스트로스토미 이렇게 토미 돌을 깬다고 붙여가지고 돌을 깨는 자세. 왜 돌을 깨는 자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돌을 아이를 못 낳는 걸 옛날에 성녀라고 불렀는데 뭐 그런 의미 때문인 건지 하여튼 돌솔 리소토미 포지션이라고 그런 자세. 수술실이고 저 왼쪽에는 뭐 진통실인데 뭐 볼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층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4층 외에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일단.